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 법칙 낭독회 19번째, 2023년 1월 15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부터죠. 네, 뿅 내리면 바로 나오죠. 네. 근데, 이 시작할 때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네, 단계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에스컬레이션이거든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arms race, 군비 경쟁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 확대라는 말은 뉘앙스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유력 이슬람 단체 창시자를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납치한 병사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납치 사건이 격렬한 폭력 사태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3사람이 총격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지프를 타고 순찰하던 중 지나가는 차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가자 지구에서도 돌을 던지는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의 충돌이 거듭되며 이스라엘 군이 발사한 실탄과 고무탄에 맞아 최소한 1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네, 이 에스컬레이션, 이 군비 경쟁 같은 이 구조는 이 책 앞부분에서 이미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싸우던 장면이다. A가 B를 때리면 B는 더 세게 A를 때리고 이에 A가 더 세게 B를 때리며 이내 두 아이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받고 하나 더, 이것이 바로 에스컬레이션을 이끄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에스컬레이션은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는 행위자들의 강화 피드백에서 비롯된다. 시스템의 한 부분 혹은 한 행위자의 목표는 온도 조절기를 118도씨로 맞춘 방의 실내 온도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 혹은 또 다른 행위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행위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듣는 것보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강의안을 가지고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특히 제가 좀 정책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논문까지 써버린 케이스가 좀 있어서요. 네. 자, 알겠네요. 네. 이참에 아마 뒤에도 팔러스 레지스턴스, 정책 저항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 같이 한번 음, 연결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이 좀 뜨는 중인데요. 네. 짜잔. 네, 됐죠? 예, 정책 저항 사례 연구 주연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갈등이고 조연이 정부의 정책 개입. 예, 잘하려고 정책 개입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예, 본 연구의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결국 논문까지 썼었어요. 네. 외국 저널에 또 투고도 해서 됐는데 문제 제기가 다이내믹 프로블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문제냐 보시는 것처럼 갈라지고 있죠. 네.
대형마트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예, 전통시장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문제다 이거죠.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한쪽은 너무 잘 나가고 한쪽은 쪼그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게 이제 다이내믹 프로블럼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어, 에스컬레이션, 빈익빈 부익부. 아,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이게 요거는 요 다음에 좀 소개해드리고 에스컬레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빈익빈 부익부인데 에스컬레이션 해당되는 얘기는 다른 걸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네. 읽고 할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강의안이 뜨는 중이어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음,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받고 하나 더 됐고요. 네, 됐고 여기서부터 다른 시스템의 덫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확대도 에스컬레이션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경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이 경쟁했을 때 생기는 그 변화들이죠. 예. 다른 행위, 다른 행위자의 상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확대하려는 목표가 적대심이나 무기, 소음, 자극이라면 이 에스컬레이션은 정말 위험한 덫이다. 에스컬레이션의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분쟁국들이 자기 강화적인 폭력에 매몰된 채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분쟁 지역과 군비 경쟁이다. 각자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시스템 상태를 인지한 후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하고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다. 에스컬레이션은 서로 상승 효과 일으키는 거죠. 네. 남에게 그저 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수년간 서로 상대의 군비를 과장 보고하고 자신의 군비 확장을 정당화했다. 한쪽이 무기를 늘릴 때마다 다른 쪽도 상대를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서로가 단계적 확대의 책임을 물으며 상대를 탓했지만 시스템 사고의 측면에서는 두 나라 모두 자발적으로 단계적 에스컬레이션을 확대한 것이다. 어, 이게 이 그림이 없으니까 좀 말만 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구조는 아까 그 온도 조절기 얘기도 나왔지만 구조는 밸런스 피드백이에요. 일단 그렇죠? 밸런스 피드백 하나와 짠, 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밸런스 피드백, 그렇죠? 네, 밸런스 피드백 두 개의 밸런스 피드백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피드백 요 하나만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균형을 이루는 문제가 해결되는 형태로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가 소련이고 A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소련 대비 미국의 상대적인 성과죠. 네,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많아지면
A가 노력을 더 하지는 않죠.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노력을 덜 하니까 성과도 사실은 줄어들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성과가 줄어들면 다시 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는 낮아지게 된단 말이죠. 네. 상대적인 성과가 낮아지면 다시 노력하면 되죠. 네. 그럼 노력하면 성과가 또 올라간단 말이죠. 또 성과가 올라가면 음, 다시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죠. 네, 올라가면 또 뭐 덜 노력하게 되죠. 왜 덜 노력하게 될까요? 한 나라의 예산을 골고루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군비만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복지도 신경 쓰고 경제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좋아지면 그쪽의 예산이라든가 노력을 덜 하긴 하더라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되면 문제가 좀 줄어들고 문제가 줄어들면 다시 좀 있으면 다시 나타나면 또 해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업다운 업다운 되면서 시속 게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B도 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높아지면 야 B는 큰일 났다 싶어서 같은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되죠. 노력을 하니까 성과도 올라가게 되고 성과가 올라가면 B의 성과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B는 야, A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줄어드네. 우리의 경쟁자의 성과가 이제 좀 줄어드는 맛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좀 할 건 다 한 것 같다. 뭐, 할 바는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노력을 하긴 하더라도 좀 덜 하게 되죠. 그 아무래도 성과가 좀 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는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열받죠. A가 상대적인 성과가 올라가면 B도 더 노력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업다운, 업다운 한단 말이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돼서 진행되지 않고 연결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다시 스토리를 이어서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높다에서 시작해도 되고 낮다에서 시작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높다에서 시작할 테니 나중에 여러분들은 낮다에서 시작해서 한번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높아지면 A는 우리가 높잖아. 그러니까 덜 노력하게 되죠. 네. 덜 노력하게 되면 성과가 줄어들게 되고 맞나?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하면 다시 줄어들게 되니까 안 되고. 어, 그러네. 네. 일단 A가 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 쪽으로 먼저 가려고 한다면 A가 열받아야 되니까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낮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낮으면 그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낮으니까 노력해야죠. 그러면 노력한 결과 성과가 좀 높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진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B는 가만히 있냐 이거죠.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B도 노력해야죠. B가 노력하면 B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고, B의 성과가 높아지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더 열심히 성과가 올라가면 상대적인 성과가 낮아지게 되죠. A의 상대적인 성과가 낮아지면 A는 열받죠. 예, 큰 위기를 느끼고, 그러니까 더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성과가 더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 A의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올라가면 이렇게 할까요? 네,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와, A의 상대적인 성과가 올라가네. 그럼 B는 열받죠.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러니까 더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성과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 B 대비 A의 상대적인 성과는 다시 낮아지는 방향으로 색깔이 남아있는 색깔이 어딨지? 노란 색깔. 네, 낮아지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났죠. A도 열받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더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 그 방향이 계속 그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게 있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밸런스 피드백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상호작용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강화 피드백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뭐 치킨집? 네, 그러면 상대방의 길 건너에 있는 치킨집을 이기기 위해서 프로모션하고 전단지를 뿌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도 전단지 뿌리고 프로모션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밸런스, 밸런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 근데 가운데가 상대적인 머시기 하면서 B와 그러니까 양쪽의 시스템 구조가 경쟁 구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뭐 relativ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화 피드백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거티브 캠페인도 어, 단 단계적 확대에 자꾸만 단계적 확대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의 단계 되는데 뭐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면 다른 후보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며 민주주의 절차의 전체 품위가 떨어진다. 뭐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죠.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제적 경쟁자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경쟁자가 가격을 더 낮추고 처음 가격을 낮춘 경쟁자가 다시 가격을 더 낮추며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지만 쉽게 물러나진 않는다. 이런 식의 단계적 확대는 에스컬레이션은 경쟁자 한쪽이 파산해야 끝난다. 광고 회사가 고객의 관심을 끄는 노력도 에스컬레이션 된다. A라는 광고 회사가 눈부시게 요란한 광고로 이목을 끌면 B라는 경쟁사가 더 요란하고 노골적인 광고를 더 크게 하고 다시 A가 B를 능가하는 광고를 한다. 점점 더 화려하고 시끄럽고 거슬리는 광고가 이메일과 전화 등의 환경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며 결국 소비자의 감각은 그 어떤 광고 메시지도 침투하지 못할 만큼 무뎌진다. 공멸하는 거죠. 공멸. 파티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교실에서 조용히 해라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용히 지나요? 그럼 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그 목소리에 이제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런 거 똑같죠. 리무진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것, 점점 더 선정적인 락 밴드가 등장하는 것도 에스컬레이션 시스템 때문이다. 에스컬레이션은 평온함이나 공손함, 효율성, 정교성, 품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에스컬레이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병원이 값비싸고 강력한 최신 진단 장비를 갖추려고 경쟁하면 의료 서비스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음, 도덕성의 단계적 확대는 남보다 더 신성한 척하는 태도로 예술의 에스컬레이션은 바로크 양식에서 로코코 양식을 거쳐 키치로, 키치로가 뭔가요? 네, 커져 키치로. 네,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의 에스컬레이션은 불필요하게 엄격한 청교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개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힘들게 공부해서 그래서 딱 개업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경쟁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다 보니 동종 업계의 다른 병원보다 장비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예, 사실 병원도 장비빨인데 대표적인 장비빨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대출을 받고 예, 친정에 사둔에 그 예산 다 받아가면서 계속 돈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적자가 나고 대출을 못 갚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의료 의사들도 좀 있죠, 사실은. 예. 강화 피드백 루프는 에스컬레이션 때는 지수적으로 커진다. 그러니까 강화 피드백을 만드는 요 에스컬레이션 시스템 구조는 지수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경쟁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결국 이 강화 피드백을 깨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쟁자 둘 중 하나나 둘 모두 파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덫에서 탈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방적 군비 축소다. 일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게 사실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어렵긴 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군비를 경쟁할 때 고르바초프가 스톱을 먼저 외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게 누군가가 포기를 해야 돼요. 스톱이라고. 근데 그 누군가가 나는 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일방적 군비 축소다.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의 시스템 상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경쟁자의 시스템 상태 축소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시스템 논리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선택지처럼 보이겠지만 한쪽이 단호하게 나서서 경쟁자의 단기적인 우세를 견디고 살아남으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어, 군비 경쟁을 제가 그 모델링 한 게 있거든요. 볼게요. 어디 보자. 우리 홈페이지에서 말이죠. 네, 군비 경쟁. 그러면 군비 경쟁 모델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제가 수식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A 국가, B 국가가 서로 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실제 그거를 보겠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클릭하면 수식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뭐 회원이면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회원이 아니더라도 네, 쭉 제가 친절하게 좀 해놨으니까 네, 이걸 그대로 쓰시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이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 뭐 이제 게임 형태로 좀 한 건데 시나리오 1, 뭐 1년차, 10년차 막 나오죠.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나리오 1, 군사력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모델은 군사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군사력과 그 나라의 경제력도 같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예산을 경제에 쏟을 예산을 군사력에 쏟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비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없을 때는 경제력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비 경쟁하다 보면 경제력이 꼬꾸라지더라.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 군사력은 증가하고 있어요. 양쪽 다. A나 B나. 그런데 어느 한쪽이 경제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빨간색. B의 경제력은 좋아 보이나요? 근데 결국에는 네, B의 경제력도 시간의 길을 2배 늘리면 이렇게 되는데 더하게 되면 이제 같이 꼬꾸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를 2배로 늘려서 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좀 길게 보자 이거지. 길게 보면 군사력은 증가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이 시사점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군사력이 이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군사력마저도 이게 색깔이 하나인 것은 A나 B가 서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겹쳐 있어서 이제 하나만 보이는 건데 결국에는 군사력도 네, 줄어들게 되고 경제력은 말할 거 없이 다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군비 경쟁은 스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스톱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 차라리 내가 그 당사자가 될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을 놓고 의사결정했을 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이런 게 시스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네. 시나리오에 따른 A국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좀 오른쪽에 보면 1번 시나리오는 서로 군비 경쟁을 안 했을 때 상황은 네. 이거 좀 이게 군비 경쟁 안 하고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이제 경제에 들어가니까 경제는 더 성장하더라. 그런 내용이죠. 느낌 어떠십니까? 이 북한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걸 또 그 제가 SD 모델링 세미나 매달 한 번 이렇게 할 건데, 예, 매달 세미나 형태로 실제로 모델도 만들어 보고 돌려보고 하는 것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실제 모델을 돌려보면서 그 경험을 좀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30. 네. 군비 경쟁 재밌죠? 네. 경쟁자 어떻게 됐고, 어, 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됐대. 네. 이 방법 외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시스템에서
우아하게 탈출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협상? 네, 그쵸. 협상. 시스템은 이 협상의 조건은 서로 신뢰죠, 또. 예,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부모나 관과의 크기나 배치를 통제하는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도 있겠죠. 예.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군처럼 이제 유엔이 나서서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협상도 어, 예, 잘 되지가 않죠. 유엔이 뭐 종이호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균형, 통제, 피드백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협상을 통해서 대체로 에스컬레이션 시스템에서 군비 축소 합의를 이끌기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흡족하게 합의하는 경우는 절대 없지만 군비 축소에 합의하는 편이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아까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보셨듯이 음, 경쟁은 안 좋아지더라. 그런 거죠. 에스컬레이션. 어떤 절량의 상태가 또 다른 절량의 상태를 능가하려는 노력에 따라 결정되면 아까 보셨죠? 네, 아까 저 분비 경쟁 모델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스탁과 스탁이 서로 연결된단 말이죠. 다시 보여드릴까? 예, 또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군비 경쟁이나 재산 경쟁, 인신 공격, 음량 확대, 폭력 확대로 몰아간다. 에스컬레이션은 지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놀랄 만큼 빠르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소용돌이는 누군가의 파열로 끝이 난다. 지수적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탈출법. 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의 덫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어, 에스컬레이션 시스템에 사로잡히면 어느 하나가 경쟁을 스톱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군비를 축소한다든지 강화 피드백을 차단할 수 있다. 혹은 에스컬레이션을 통제할 균형 피드백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을 협상할 수 있다. 또는 그 상위 시스템에서 찍어 누르는 거죠. 예, 국가가 하지마 뭐 통제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죠. 네, 이거 그렇죠. success to successful.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메커니즘. 이게 사실 성공한 사람만 언급이 되면 여기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 말했던 빈익빈 부익부 그 시스템인 거죠. 네. 채팅창에 또 길게 또 쓰셨네요. 네. 키치. 아, 그런 것인가요? 네. 채팅창 보셨죠? 네. 그런 거군요. 음, 예술이 지나친 에스컬레이션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방으로 귀결된 것이냐? 저속한 작품이란 뜻, 일반적으로 모방된 감각, 사이비 예술을 뜻한다.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1939년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논문에서 키치는 간접 경험이며 모방된 감각이다. 키치는 양식에 따라 변화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키치는 이 시대의 삶에 나타난 모든 가짜의 요약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키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재즈와 헐리우드 영화, 광고도 키치로 보아서는 현재 이런 것을 키치라기보다는 대중문화로 간주한다.
오늘날 이 용어는 조약한 감각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다소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종종 키치는 진지하고 고상한 취향에 반하는 이단적인 감각, 품이나 기품과는 거리가 먼 반지성적인 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광고를 비롯하여 그래픽 디자인, 뮤직비디오 등의 이런 흐름의 표현이 간혹 나타난다. 라고 이제 나오네요. 어, 키트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시스템은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걸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대중문화로 발전, 진화한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존의 문화를 향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런 키치 현상이 품위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어, 이런 시스템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하실 여기 말씀 있으세요? 네, 세계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국내 경쟁 자체가 마지막에는 파멸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중간쯤에 예술의 단계적 확대는 바로크 형식에서 로코코 형식을 거쳐 키치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네, 아마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그 설명한 대로 네. 좀 저속하게 그 변하는 것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뜻이었던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음, 그러니까 하나의 사조에서 바로크에서 로코코니 뭐 이렇게 옮기는 것은 어쨌든 기존 사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멸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 새로운 게 창조되려면 기존 것이 사멸돼야죠. 그래서 음, 어, 또 다른 창조를 위한 어,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전략, 있는데 예, 그렇게도 여기에서는 뭐 예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더 나쁜 걸로. 더 나쁜 걸로 계속 뭐 도덕성의 단계적 확대는 뭐 뭐, 네, 신성화하는 태도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아, 결국 같은 맥락에서 그 피치로 로코코 양식을 거쳐 피치로라 표현한 것은 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서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자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지 안 뒀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멸해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더 키치 형태가 이 더 나쁜 방향이라는 것이다. 즉 이런 식으로 나쁜 방향으로 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 반대를 좀 할 생각이에요. 과연 예컨대 지금 제가 이제 이 비닉빈 부익부로 그 하나의 사를 아까 PPT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관계에서 냅두면 이제 재래시장이 꼬꾸라지고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고통이죠. 근데 크게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것인가? 그것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 이 도넬란 메도즈 여사는 이제 시스템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은근히 인문학적인 가치가 반영이 되고 좀 약간 가치 지향적인 표현들이 좀 나오긴 해요. 네, 저도 그것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무미건조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저도 참 어려워요. 예. 순간순간 예, 시스템을 분석할 때 뭐 저의 가치가 막 반영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변화는 변하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관련해서 저도 의견 하나 드리면, 네. 여기서 뭐 저자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음. 여기서 뭐 문화가 어느 게 더 가치 있다 없다를 음, 논하기보다 음. 원래 고전주의에서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진화한 거는 훨씬 더 화려해진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음. 기기묘묘한 거를 넣는 의미에서 점점 어떤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네.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여튼 고전주의에서 바로크로 갔을 때 뭔가를 더 추가해지고 그게 그 정도로 부족하니까 로코코 정도까지 갔고 이제 이게 키치까지 갔다. 이게 이렇게 보면 에스컬레이션 된 거죠. 그게 더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미는 음. 논외로 하더라도 에스컬레이션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또 박인양 선생님께서 네, 채팅창에 키체에 대한 또 그 나무 위키를 또 올려주셨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재밌죠? 네. 아주 좋습니다. 뭐 그런 식의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니까요. 얼추 시간이 또 43분 됐습니다. 요 Success to the Successful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요 이야기 하려면 또 크게 이제 심호흡을 하고 좀 넘어가야 돼서 요 대목에서 좀 잠깐 쉬고 좀 쉰 다음에 이제 2부 순서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지하고 안 했구나. 기록할 걸. 본의 아니게. 자, 빈익빈 VV 메커니즘 상위 1%에 드는 납세자처럼 지극히 부유한 사람들은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융통성이 상당히 크다. 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해가 아니라 당장 보너스를 받아내고 스톡 옵션을 이용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득을 이월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축적한 분화 특권, 특별 접근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분화, 특권, 접근권, 정보를 창출하는 사례가 빈익빈 부익부 원형이다. 이 시스템의 덫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장차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단이 보상으로 주어질 때 나타난다. 강화 피드백 루프인 이 덫에 걸리면 시스템이 계속해서 승리할 사람과 계속해서 패배할 사람으로 급격히 분열된다.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을 잘 알 것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평등하게 출발한다. 최초로 자기 땅에 호텔을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호텔을 사들인다. 소유한 호텔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호텔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드게임은 다른 참가자들이 좌절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사들일 때까지 계속된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야외 조명을 가장 멋지게 장식한 집을 선정해 $100를 상금으로 주는 행사를 벌인 적이 있다. 첫 해 우승을 거머쥔 이웃은 상금 $100를 들여 크리스마스 전등을 추가 구입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전등 장식에 점점 더 공을 들여 3년간 연달아 우승하자 행사는 중단되었다. 있는 자가 받을 것이요 승자가 더 많이 우승할수록 이게 뭐야? 장차 더 많이 우승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승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발생해 승자가 얻는 모든 것이 패자에게 빼앗은 것이라면 패자는 서서히 파산하거나 강제로 쫓겨나거나 굶어 죽는다.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는 생태학에서 경쟁 베타 원리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경쟁 베타 원리에 따르면 비슷한 생태적 지위에 있는 두 종이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살 수 없다. 두 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반드시 다른 종보다 더 빠르게 번식해 새를 키우거나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종은 대부분 자원을 차지하며 더 많이 번식할 능력을 얻어 경쟁에서 계속 이긴다. 승리한 종은 생태적 지위를 지배할 뿐 아니라 경쟁에서 패배한 종을 멸종으로 내몬다.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남김없이 차지함으로써 약한 경쟁자를 멸종으로 내몬다. 칼 마크스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어, 빈익빈 부익부 시스템의 덫을 경고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회사는 한 생태적 지위에서 경쟁하는 두 종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네. 효율성을 더 높이거나 더 현명하게 투자하거나 기술을 개선하거나 뇌물을 더 많이 주거나 아무튼 어느 한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려 생산 설비나 신기술, 광고에 투자하거나 뇌물로 사용한다. 이 회사의 자본 축적 강화 피드백 루프가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돌아가며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만일 그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고 반독점법이 없다면 계속 재투자하며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회사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가 칼 막스 이론의 오류를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장 경쟁이 체계적으로 시장 경쟁을 몰아낸다는 칼 막스의 분석은 예나 지금이나 경쟁 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그 많던 자동차 제조사가 그나마 반독점법 덕분에 한 개 회사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세 개 회사로 줄어든 이유도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강화 피드백 루프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도시들을 보면 신문사 한 곳만 살아남은 도시가 대부분이다. 모든 시장 경제를 보면 장기적으로 농장의 크기는 증가하고 농장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덫은 빈익빈 부익부의 이 덫은 여러모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며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회피할 방법이 더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좀 줄여야 되겠고. 대부분 사회에서 지극히 가난한 아이들은 혹시 학교에 다니더라도 지극히 열악한 시설에서 지극히 열악한 교육을 받는다. 시장성 있는 기술은 거의 배우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얻을 교육만 겨우 마친 이들이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소득이 낮고 보유 자산도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 개선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설령 이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해도 이자를 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자를 거두는 것은 부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토지 소유가 불공평한 곳이 많아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소작하는 농부가 대부분이다. 소작농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권리를 얻은 대가로 지주에게 농작물 일부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살 여력이 없다. 지주는 소농장에게 받은 수입으로 더 많은 땅을 매입한다. 이는 소득과 자산,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연구화하는 피드백을 보여주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람은 식량이나 연료, 종자, 비료 등을 적은 분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른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이 없어 의견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출금도 불균형적으로 적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발상과 기술의 혜택이 맨 마지막에 차례가 돌아오지만 질병과 오염의 피해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 이들에게는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그 자녀들은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채 범죄와 재난에 노출된 혼잡한 지역에서 살아간다. 빈익빈 부익부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종이나 기업은 다양화를 통해 경쟁 배타의 덫에서 탈출하기도 한다. 어떤 종이 새로운 자원을 이용하도록 학습하거나 진화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 기존 회사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독점을 향해 움직이고 생태적 지위는 단조로움을 향해, 그러니까 통합되는 거죠. 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파생물, 즉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종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창출된 시장이나 종도 시간이 흐르며 경쟁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경쟁자들이 다시 시스템을 경쟁 배타의 덫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다. 생물처럼 계속 변하죠. 네. 다양화는 경쟁 배타의 덫을 탈출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특히 독점적인 종이나 기업이 모든 파생물을 짓밟거나 전부 사들이거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빼앗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닐 때는 다양화가 덫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다양화는 가난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루프를 통제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경쟁자도 전체를 인수하지 못하게 막는 피드백 루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 어떤 경쟁자도 전체를 인수하지 못하게 한다. 반독점법의 이론적이고 때로는 현실적인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거대 기업이 승리에 획득하는 자원 중 하나가 이 반독점법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힘이다. 빈익빈 부익부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혁명적인 발언을 하다니.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전통적인 사회나 게임 설계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장치를 본능적으로 시스템 안에 설치한다.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네. 그래야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쟁이 되기 때문이다. 모노폴리 보드게임은 언제나 모두 평등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지난번에 패배한 사람도 승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한 판 더, 한 판 더, 뭐 이런 거죠. 네. 스포츠에서도 약한 선수에게 핸디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포틀레치는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적게 소유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을 나눠주는 의례인데 이와 비슷한 의례를 지키는 전통사회가 많다. 이 전통사회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시사점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공유제 비극을 공유에서 극복한 공유제 희극을 얘기하시는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그
이 오래된 규칙을 강조한단 말이죠. 오래된 규칙. 오래된 규칙. 네, 이거에 대한 이 사례가 예컨대 휴경지 또는 휴어기, 좀 쉬어야 된다. 즉, 다른 식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는 방법인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왜 생겼냐 이거죠.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해서 된통 당하다 보니, 그렇게 안 해서 당하다 보니까 그 실패의 경험을 이제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성찰, 깨달음, 그걸 얻게 되는 거죠. 즉,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 잘 없죠.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게임을 통해서 몇백 년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경험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사는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어,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부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더없이 훌륭하게 규정한 세법이나 자선단체, 공공복지, 노동조합,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 서비스와 교육, 새로운 세대끼리 다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는 상속세 등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궁핍해지는 이 피드백을 깨기 위한 장치는 다양하다. 대부분 산업사회는 이런 장치 중 몇 가지를 적용해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덫의 작동을 통제하며 모두를 게임에 참여시킨다. 선물을 나눠주는 문화권은 이렇게, 이렇게, 포틀레치 등 각종 의뢰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며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 이런 균등화 장치는 단순한 도덕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승리할 희망도 없다면 패배자들이 절망에서 빠져 운동장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나올 수도 있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몰아주기. 만일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시 승리할 수단을 체계적으로 보상받고 그에 따라 생성된 강화 피드백 루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작동한다면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도태된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그 게임에서 벗어나 다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화, 승자가 차지할 몫에 대한 엄격한 제한, 아주 강력한 경쟁자의 이점을 일부 제거하거나 아주 약한 경쟁자의 이점을 증가시키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책, 성공한 사람이 다른 경쟁에서 편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보상하는 정책, 이런 것들. 네. 아까 제가 게임 말씀 좀 드렸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재미난 경험을 연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제가 진행하고 있죠. 시스템 리더십 공개 강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게임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 몇 분 계시죠? 네. 예, 물고기 잡는 게임, 공유주의를 다뤘죠. 네. 그래서 1차 게임을 1차 해서 이 C가 말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총 어획량 좀 하나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한 거죠. 두 번째 게임 했을 때는 요 파란색과 파란색을 비교해 보시면 그나마 지속 가능하게 물고기가 잡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나마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또 극복된 거죠. 그런데 이거 뭐냐면 같은 게임의 결과인데 숨겨졌, 그러니까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를 보는 순간 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네 라는 약간의 후회도 생겼었어요. 예. 근데 똑같은 게임을 제가 바로 그저께 강원대학교 학생들하고 해봤거든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네. 얘도 역시 네. 그쵸, 여기 있네요. 네. 부동산 게임 결과도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1차 게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잖아요. 시범을 보이니까 와, 이래서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국 지속 가능하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물고기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더니만, 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있었네. 더 잡아도 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해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씨가 말랐어요. 네, 정반대가 돼버렸죠.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게임의 결과나 지금의 게임의 결과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자꾸 부추겼잖아요.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한 참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덜 잡아도 돼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면 이 시스템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네, 시사점도 이렇게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생각 나누기 링크도 보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일단 공식적으로 강의 낭독회를 마치도록 해야죠. 네. 이것으로서 일단 1월 15일 19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